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잡학사전 고혜림입니다. 자,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금요일도 거의 다 끝이 나고 한 주도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즐겁게 경제 이야기 나눠보면서 오늘 하루 주식 이야기, 경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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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먼저 간밤의 미증시부터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엔비디아의 실적 경계감이 모두 완화가 되면서 상승으로 3대 지수 모두 마감을 했습니다. 이 3대 지수가 모두 동반 상승한 것은 일주일 만인데요.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3%대 하락을 하면서 출발했지만 이 장 후반에 막판에 힘을 내주면서 상승 반전으로 성공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 엔비디아의 3분기 호실적이 이 시장의 높아진 기대를 충족하지는 못했는데요. 그래도 월가에서는 이 옹호론이 펼쳐지면서 긍정적인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이 반면에 나머지 M7 기업들은 모두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이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은 이 미국의 법무부가 인터넷 브라우저 크롬을 강제 매각을 요구한 여파로 인해서 4.74% 떨어지면서 마감을 했고요. 아마존도 역시 2%대 약세 보이면서 마감했습니다.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1% 미만으로 하락하면서 소폭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친 모습 나타났습니다. 이 반면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또다시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이슈가 나왔는데요. 이 가상자산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이 게리 갠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이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을 하는 날 사퇴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래 임기는 끝나지가 않았고요. 2026년까지인데 이 조기에 자리를 내려놓겠다는 발언을 한 것입니다. 아무래도 좀 트럼프 당선인이 이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에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풀이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갠슬러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가상자산에 대해서 강력한 규제를 추진해온 인물입니다. 이 갠슬러 위원장 사임 소식 속에서 비트코인 등은 앞으로 더 상승할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속에서 계속해서 상승세 보여줬는데요. 이 비트코인 가격은 사상 처음으로 99,000달러를 돌파하면서 10만 달러 진입을 목전에 앞두고 있습니다. 이 반면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는 점점 더 격화되고 있지만 시장은 크게 반응하지 않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한편 미국의 노동시장은 견조한 상태에 나타났습니다. 신규 실업보험 청구 건수는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좀 고용이 탄탄하다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좀 시장은 관망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좀 금요일답게 오랜만에 좀 기분 좋게 마무리를 할 수 있었던 시장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예린 아나운서 오늘 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아까 혜림 아나운서가 살짝 얘기를 했듯이 이번 주에 있었던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따른 그리고 글로벌 시장의 주요 움직임 알아봐야 될 텐데요. 엔비디아는 전일 대비 0.53% 오른 146.67달러로 마감했습니다. 전날장 마감 뒤에 깜짝 실적에도 불구하고 실망 매물로 고전하던 엔비디아,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이 잇따라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면서 상승 흐름으로 다시 돌아섰습니다. 미즈호, 시티, 번스타이 등 모두 엔비디아 목표 주가를 175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JP 모건은 170달러로 높여 잡은 모습인데요. 이들은 최근 보도된 엔비디아 차세대 AI 반도체 블랙웰 과열 문제는 크게 신경 쓸 것이 못 된다면서 블랙웰 수요가 워낙에 좀 탄탄한 데다가 전망이 더 밝아져 엔비디아의 성장세는 계속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엔비디아가 내놓은 4분기 매출 전망치는 시장이 높은 기대를 충족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엔비디아의 4분기 매출 중간값은 375억 달러로 애널리스트 평균 예상치 371달러, 1억 달러를 웃돌긴 했습니다. 역시나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주의 흐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런 만큼 우리 국내 시장에서도 반도체주를 좀 유심 깊게 봐야겠습니다. 네. 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로 인해서 좀 국내장이 들썩이지 않을까라고 시장 투자자들은 좀 기대를 해봤는데요. 엔비디아 주가 발표 나고 나서 어제장에서 반도체주 그다지 힘을 못 쓰는 분위기였는데 이제 어제장에서 엔비디아 주가가 좀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한 덕인지 이 국내 주식장에서는 이와 연관된 HBM 이 밸류체인으로 엮이는 SK하이닉스 오늘은 좀 강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해줬습니다. 계속해서 이 관련된 뉴스 지켜봐야
봐야 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장 어떤 테마에 주목을 해보셨을까요? 네, 요즘도 빠질 수 없는 주제가 바로 비트코인이죠. 오늘 비트코인이 99,000달러를 넘어서며 또다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백악관 내에서 가상화폐 정책을 전담하는 직책을 만들 거란 보도가 나왔는데 가상화폐 시장과 업계에서는 해당 소식을 호재로 받아들였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해 보다 엄격한 기조를 보여온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때와 달리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완화한 규제가 적용될 것이라는 기대가 더욱 상승폭을 키운 것으로 보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미 대선 당일 이후 40% 이상 상승했습니다. 또한 백악관의 가상화폐 전담 직책이 생기는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비트코인 관련 주식들도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채굴업체 마라홀딩스는 13% 넘게 급등했으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도 10% 이상 올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정권의 암호화폐에 대한 우호적인 시각이 시장의 긍정적인 투심을 유지하는 데 항목을 하고 있죠. 하지만 코인의 반감기 이후 새로운 시장을 채굴하는 보상이 감소하며 기존 시장의 희소성이 높아지는 것은 예견된 일인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10만 달러가 육박해오며 과매수 영역에 접어들어 급락할지 아니면 계속 상승 기조를 보일 것인지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펀드 스트레 톰 리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곧 14만 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어제 좀 비트코인 거래량이 굉장히 줄었다는 기사를 보고 이제 저는 비트코인 상승이 끝나가는 건가 이렇게 좀 생각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좀 보유를 하면서 더 큰 상승에 베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상승 추세 이어가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네요. 자, 그럼 예린 아나운서는 또 최근 장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셨다고요? 네, 최근에 이제 루머에 흔들리는 한국 증시였다라고 한마디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주말 유동성 위기 관련 풍문이 돌면서 낙폭 확대한 롯데그룹주 앞으로의 행방이 좀 궁금해지는데요. 롯데케미칼이 회사채 재무특약 미준수로 특약 조정을 위한 사채권자와의 협의 소식을 밝혔지만 롯데그룹에서 안정적인 유동성 환경을 적극적으로 밝히면서 불안을 안정시킨 모습입니다. 또 매각설이 제기된 롯데렌터의 주가가 오늘 조금 더 집중적으로 봐야 할 텐데요. 저와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롯데렌탈 오늘 오전 9시에 장 시작 직후에 6.94% 오른 38,00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롯데그룹이 롯데렌탈을 매물로 내놓은 것이라는 그런 관측이 나오면서 투심이 강화된 모습인데요. 장 시작 이후로 상승폭을 줄여나가기도 했습니다. 결국에는 전장 대비 1.74% 상승한 29,300원에 이제 장을 마무리한 모습이었습니다. 롯데렌탈은 국내 렌터카 1위인 종합 렌탈 기업입니다. 롯데그룹은 2015년 약 1조 원을 들어서 KT렌탈을 인수하고 롯데렌탈로 사명을 바꾼 것인데요. 롯데그룹은 전날 설명 자료를 내고 최근 제기된 유동성 우려에 대해서 그룹 총 자산이 139조 원으로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재벌구조 개선을 위해서 그룹 전반에 걸쳐 자산 효율화 작업 및 수익성 중심 경영을 진행한다고 밝혔는데요. 롯데케미칼 회사채 이슈와 관련해서도 좀 언급한 게 있죠.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다며 회사채 원리금 상환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수급이 비기도 하고 또 투심이 좋지 않은 만큼 이렇게 루머에 좀 흔들리는 국내 장인데요. 루머로 많이 흔들리는 시장인 만큼 저희가 아무래도 따끈따끈한 이슈를 발빠르게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롯데렌타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오늘 장대 한번 그리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장 초반에 6%대 급등을 하면서 좋은 흐름 보여주나 싶었는데 곧바로 주가가 쭉 빠지면서 오늘 1%대로 마감을 했거든요. 투자하실 때는 좀 유의를 하셔야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장에 대한 이야기, 미국 증시까지 이야기해 봤습니다.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 잡학사전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이재규 기자와 함께 다양한 건설, 부동산 이슈를 알아보는 마켓 트렌드 시간입니다. 이재규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재규입니다. 네, 그럼 오늘 첫 번째 이야기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B 국민, 또 신한, 하나, 우리은행 등 이런 4대 시중은행이 주택담보대출 비율, 즉 LTV 정보를 공유하면서 이 담합을 했다는 의혹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재심사를 결정을 했습니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요, 이 정보교환 담합의 첫 사례로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4대 은행의 LTV 정보 공유 행위를 두고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 이후 신설된 정보교환 담합이 처음 적용된 사례인데요. 공정위 사무처는 은행들이 약 7,500개에 달하는 LTV 자료를 공유하고 이를 통해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LTV는 대출 가능한 한도를 나타내는 비율로 은행들이 이를 공유하며 담보대출 시장에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했다는 것입니다. 네,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했다. 좀 심각한 일인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은행들이 담합을 했다는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은행들은 정보 공유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단순한 교환일 뿐 담합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특히 정보 공유 이후에도 은행별 LTV 비율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시장 경쟁을 제한하기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재심사를 한다고 결정이 났는데 이번에 재심사 결정 그러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예, 공정위 전원회의는 사무처의 심사 결과와 피시민들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론을 내리는데요. 이번 재심사 명령은 사실관계나 법령 해석에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공정위는 혐의와 관련된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사건을 다시 상정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심의 절차가 길어질 가능성이 커 최종 결론이 올해 안에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안에 나오기는 좀 어렵지만 만약에 공정위가 이 제재를 확정하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걸까요? 예, 공정위가 담합으로 결론을 내릴 경우 이는 2020년 이후 개정된 공정거래법에 따른 첫 제재 사례가 됩니다. 다만 LTV는 금융위원회의 가계부채 관리 정책 수단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제재 여부가 부처 간 정책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첫 사례라고 하는데 이 담합 여부와 관련해서 이 공정위의 신중한 판단 어떻게 나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익형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를 겪으면서 오피스텔과 지식산업센터 등 이런 상업용 부동산의 미분양 사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분양업체들은 계약 축하금과 잔금 인센티브를 내걸고 있긴 하지만 투자자들의 발길이 아직까지는 조금 뜸한 상황인데요. 이재규 기자가 관련 소식 좀 알려주시죠. 네, 최근 수도권의 오피스텔과 지식산업센터의 분양 현장에서는 다양한 계약 혜택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서울 은평구에 조성 중인 A 주거용 오피스텔은 계약금 5%와 1차 중도금 납부 시 계약 축하금을 지급하는 조건을 내걸었는데요. 이 오피스텔은 지난해 5월 분양을 시작했지만 1년이 넘도록 분양되지 않는 물량이 많아 선착순 분양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경기도 안양시의 B 지식산업센터는 계약금의 절반인 5%에 대해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고 계약을 완료하면 추가로 5%의 계약 축하금을 지급하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경기 용인에 조성 예정인 C 지식산업센터는 실계약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계약금 5% 중 3%를 축하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네,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도대체 왜 이렇게 심각한 걸까요? 예,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강화를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내리면서 투자 심리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지만 여전히 대출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주택시장에서도 거래량 감소와 가격 상승 폭 축소가 두드러지고 있었는데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지수는 올해 처음 하락했으며 준공 후 미분양 물량도 14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계속된 침체가 대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죠. 예, 현재 일부 분양 현장에서는 마이너스 프리미엄 거래 마피가 늘어나면서 분양권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잔금 대출이 거절되거나 LTV가 낮아지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는데요. 수요가 되살아나지 않는다면 상업용 부동산의 시장 침체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입니다. 네, 내년 7월 스텔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된다면 업계에서 내년 분양 시장이 더 어려울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수익형 부동산 분양 자체가 투자자들에게 외면받고 있는 이 현실이 내년 부동산 시장을 미리 보여주는 것 같아서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소식 함께 알아봤습니다. 알찬 소식 준비해주신 이재규 기자,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전국의 축제, 전시, 화프를 알아가 보는 시간이죠. 어디 갈까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어디로 떠나볼까요? 황유 아나운서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오늘은 어디로 함께 떠나볼까요? 네, 오늘은 경기도 파주 장단콩 축제에 대해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요새 날씨가 춥다 보니 조금만 움직여도 지친 느낌이 나는데요. 이런 때일수록 건강 관리에 힘써야 할 것 같습니다. 건강하면 바로 콩이잖아요. 또 콩 중의 콩은 바로 장단콩인데요. 영상 한번 보시죠. 이번 라운드는 1대1 장단콩 대전입니다. 장단콩 서리태와 장단콩 백태로 자유롭게 요리하시면 됩니다. 백태를 대놓고 사용해서 드시는 내내 나야 장단콩 백태. 장단콩 몇 개 먹다가 된장콩 크림 소스 먹으면 이게 포인트. 보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장단콩 서리태는 이런 거다. 서리태의 이런 고소함 확실하게 보여줄 생각입니다. 건강함에 건강을 얹은 장단콩 서리태 프로틴바. 1번 요리부터 시식하겠습니다. 코에다 한번 내주세요. 오, 된장향 아니야? 너무 맛있는데? 또 없어요? 끝났습니다. 맛있네. 참, 진짜 인정. 2번 요리 시식하겠습니다. 뭐야? 이거 뭐야? 이거 파스타 아니요? 참 놀리긴 재주가 있네. 잘 속였다. 통했다. 1대1 장단콩 대전. 승자는 파주 장단콩 축제에서 확인하세요. 콩의 종류가 참 다양하죠. 장단콩의 장단은 바로 파주시 장단면에서 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서리태, 백태콩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장단콩은 한국 전쟁 후 잠시 사라졌었다고 합니다. 장단 지역 대부분이 민간인 통제 구역에 포함되었기 때문인데요. 1973년 통일촌 사업을 시행하면서 다시 콩을 재배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장단콩 축제는 1997년부터 매년 11월 말 임진각 광장에서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신토불이 바람과 함께 크게 성장했고 콩 명품 브랜드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올해 장당콩 축제는 11월 22일부터 24일까지,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4일간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올해로 벌써 28일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네, 민간인 통제구역에서 자라나는 콩이라니 아무래도 인간의 때가 좀 덜 묻었다 보니까 조금 더 친화적일 것 같아요. 자연 친화적이지 않나요? 네, 토양도 비옥하고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영양도 매우 높다고 해요. 그 덕에 맛도 매우 좋다고 하는데요. 단백질과 각종 미네랄이 풍부한 덕에 건강식품으로도 익히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이번 축제에선 장당콩 중에서도 백태콩, 서리태콩, 밤콩, 선비콩, 늦서리태콩, 쥐눈이콩을 판매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가격은 무게와 콩의 종류에 따라서 9,000원 선에서부터 9만 원까지 책정됐다고 합니다. 단백질 40%와 식물성 지방 20%, 그리고 탄수화물이 35%로 쌀보다 칼슘이 약 122배, 인 26배, 철 16배나 된다고 합니다. 콩 종류가 정말 많은데요. 저는 평상시에 검은 콩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여기에 콩 판매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축제 프로그램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네, 파주 장당콩 축제는 메인 프로그램, 부대 프로그램, 그리고 기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메인은 꼬마 메주 만들기, 콩타자, 고추장 및 김치 담그기 등이 있고요. 부대 프로그램으로는 개막식 및 폐막식 공연, 그리고 지역 예술인분들의 버스킹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향토 전문 음식점, 농특산물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콩 요리 체험, 전통 문화 체험, 장당콩 요리 경연 등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맛뿐만 아니라 눈으로도 즐길 수 있는 즐거운 축제가 될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정말 풍성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좀 음식도 먹을 수가 있을까요? 네, 이번 축제는 장당콩으로 만든 맛있는 다양한 음식들을 먹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직접 음식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체험 부스에서는 물론 먹거리 부스가 따로 마련되어 있어서 고소한 콩국수부터 담백한 두부 요리까지 장당콩의 매력을 한껏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상상만 해도 이미 군침이 싹 도는데요. 네, 시식 행사 말고도 또 다른 행사는 뭐가 있을까요? 네, 콩하면 매주죠. 이번 축제에서는 콩으로 매주를 만들어 볼 수도 있고 장을 직접 담가 볼 수도 있고 두부는 물론 떡매치기도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평소 전통문화 체험에 관심이 많으셨던 분들, 가족분들과 즐거운 추억 쌓고 싶으셨던 분들 모두 즐거운 시간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장을 직접 담가 볼 수 있다고 하니까 좀 흔한 경험이 아니어서 꼭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번 축제를 더 빠르고 즐겁게 체험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장당콩 축제를 알뜰살뜰 즐길 수 있는 방법으로는 먼저 대중교통 이용하기가 있습니다. 특히나 주말엔 가족 단위의 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주차장이 빠르게 찰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른 아침이 아니라 낮에서 오후 중에 방문하시는 경우 더더욱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또 오전에 방문하시면 오후보다 덜 붐비기 때문에 찬찬히 축제를 둘러보시면서 좋은 장당콩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인기 체험 종목은 사람이 많을 경우 조기 종료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사전에 예약하시길 추천드리고요. 관람객이 많아지면 먹거리 부스 자리 확보가 어려우니 주문 전에 꼭 식사 자리가 남아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미리 축제 장소로 가는 대중교통편을 조금 알아놔야겠어요. 아무래도 제가 MBTI가 J다 보니까 이렇게 계획을 짜는 걸 좀 좋아하는데 이 말고도 또 다른 노선이 좀 있을까요? 네, 일단 승용차로는 자유로를 통해 오는 방법과 통일로를 통해 오는 방법이 있고요. 대중교통으로는 광화문에서 9710번 버스를 타고 한진 1차, 문산역에 하차하신 뒤 058A 임진각행 또는 058B번 버스를 타셔서 임진각에 하차하시면 됩니다. 전철로는 문산역 방향 경의선을 타셔서 임진각역에 내려서 도보로 이용하시면 되고요. 문산역 1번 출구 앞에서 행사장까지 무료 셔틀버스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상시 운행 중이라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파주 장당콩 축제 정말 친구끼리 가도 좋을 것 같고 연인끼리, 가족끼리 방문하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포인트를 좀 짚어서 이야기해 주시죠.
네, 파주에서 좋은 공기, 주민들의 사랑을 먹고 무럭무럭 자라난 장단콩을 즐기지 않고 넘어간다면 많이 아쉽겠죠. 이번 주말 파주에 들러서 맛있는 콩요리도 먹고 즐거운 체험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임진각 쪽에 곤돌라도 있으니까요. 하늘에서 행사장을 바라보는 재미도 즐기시고 가을의 끝자락에서 장단콩과 함께 알콩달콩 콩닥콩닥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콩닥콩닥한 하루 정말 콩 중에 콩 장단콩과 함께 파주 장단콩 축제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찬 소식 준비해준 황유아 아나운서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돈을 잘 벌고 싶은 고수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이 모여서 주식 이야기, 경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먼저 국내장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을지 잘 요약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자, 오늘 장 어떻게 마무리되었을까요? 네, 오늘의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코스피와 코스닥 희비가 엇갈린 모습을 보였는데요. 코스피는 장중 내내 빨간불 켜며 상승을 이어갔으며 코스닥은 상승 출발했으나 오후에 하락 전환하고는 결국 하락 마감했습니다. 우선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시죠. 오늘 우리 증시는 코스피와 코스닥 희비가 엇갈린 모습을 보였는데요. 코스피는 장중 내내 빨간불 켜며 상승을 이어갔으며 코스닥은 상승 출발했으나 오후에 하락 전환하고는 결국 하락 마감했습니다. 우선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시죠.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0.83% 상승한 2,501.24에 장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은 0.54% 하락한 677.01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초반에는 상승 출발했으나 오후 들어 하락 전환하며 결국에는 하락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닥은 나흘 연속 약세로 마감을 했고요. 680선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자별 매매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기관과 외국인이 함께 사들였는데요. 각각 3,227억 원 그리고 1,173억 원을 사들였습니다. 반면 개인은 5,340억 원을 팔아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기관은 674억 원 사들였으며 외국인은 927억 원 사들이는 모습 보였고요. 개인은 나홀로 1,508억 원 팔아들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다음은 시가총액 상해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날과 다르게 삼성전자가 하락하고 SK하이닉스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SK하이닉스는 4.68% 상승하는 모습 보였으며 삼성전자는 0.71%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반적으로 상승 기류가 보였는데요. 그 외에 KB금융이나 LG에너지솔루션은 약 1% 넘게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해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시가총액 1위인 알테오젠인데요. 15.73% 하락률을 보이며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았을 걸로 보입니다. 알테오젠은 미국의 할로자임 자사에 피하주사 제형 전환기술 관련 특허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소문과 2천억 원 규모의 상환전환 우선주를 발행한다는 보도에 15% 넘게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에코프로비움과 에코프로는 둘 다 상승하는 모습 보였고요. 약 2.34% 그리고 1.48%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반적으로 혼조세로 장 마감한 모습이 확인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굉장히 약세한 모습으로 오늘 장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 장 이렇게 마무리가 잘 됐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조금은 다른 분위기 속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그래도 오늘 좀 코스피가 견조한 상승세 보여주면서 그래도 좀 자리를 제대로 지켜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승 출발한 이후에 계속해서 플럭스권에서 움직였는데요.
전일 대비 0.83% 상승한 2,501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수급이 좀 제대로 들어왔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모두 순매수로 대응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장 막판에 힘이 빠지면서 마이너스권 마무리가 됐습니다. 전일 대비 0.54% 내리면서 677선에서 거래를 마치면서 오늘은 좀 전강 후약의 모습으로 거래를 마쳤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역시 외국인과 기관 매수가 들어오긴 했는데 그렇게 물량이 크진 않았습니다. 외국인은 927억 원, 기관은 674억 원 매수하는 흐름 나타났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코스피 상단에 위치한 종목들 그래도 조금은 상승한 종목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하락을 했지만 그래도 SK하이닉스 4%대 그래도 상승을 해주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둘 사이는 좀 여전히 사이가 좋지 않은가 봅니다. 매일 좀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알테오젠 급락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알테오젠 지금 흐름이 좋지 못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거의 16%나 빠지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6거래일 연속 하락이고요. 시가총액도 지금 9거래일 만에 8조 원 넘게 증발을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위인 에코프로비엠과 시가총액 차이가 거의 2조 원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1위 자리를 내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는 각각 오늘 빨간불 켜면서 그래도 좀 코스닥 지수 좀 받쳐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장 그동안 너무 장이 안 좋았으니까 오늘 같은 상황만 하더라도 장 좋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예린 아나운서는 오늘 장에서 오늘 장중 내내 좀 이야기가 나왔던 테마 한번 살펴보셨다고요? 네, 오늘 장이 아무래도 빨갰던 만큼 또 유리기판도 빨간불을 보이면서 이제 웃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SKC 자회사 앱솔릭스가 미국에서 획득한 대규모 연구개발 보조금 소식과 함께 반도체 유리기판의 혁신적인 기술력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앱솔릭스는 SKC가 2021년 설립한 고성능 컴퓨터용 반도체 유리기판 전문 기업입니다. 이번에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반도체 지원법의 국가 첨단 패키징 제조 프로그램 그쪽에서 앱솔릭스 컨소시엄이 첨단 기판 분야 R&D 보조금 대상자로 선정됐는데요. 이로써 앱솔릭스는 총 1억 달러, 약 1,400억 달러에 달하는 400억 원에 달하는 연구개발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앱솔릭스는 이미 반도체법에 따른 생산 보조금 7,500만 달러, 하나로 약 1,050억 원을 받은 데 이어서 이번 연구개발 보조금까지 확보하면서 반도체 소부장 분야에서 선두주자로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유리기판 분야에서는 유일하게 선정되었다는 점에서 그 기술력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반도체 유리기판이 왜 중요한지 알아볼까요? 유리기판은 기존 실리콘 인터포저 방식과 비교했을 때 속도가 무려 40%나 빠릅니다. 또 전력 소비량, 패키지 두께, 생산 기간 모두 절반 이상 줄일 수 있는 게임 체인저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특히 인공지능과 같이 대용량 데이터를 고속으로 처리해야 하는 분야에서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앱솔릭스는 최근 미국 조지아주 코빙턴에 세계 최초의 고성능 반도체 패키징용 유리기판 양산 공장을 준공했습니다. 내년 말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는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앱솔릭스의 반도체 유리기판 기술과 대규모 보조금 소식으로 이제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혁신적인 기술이 반도체 산업에 어떤 미래를 밝게 만들지는 이제 궁금할 텐데요. 앞으로도 이 반도체 산업의 중요한 소식들 같이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유리기판 오늘 관련주들 좀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와 연관되는 그러한 테마로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 반도체 자체가 굉장히 작긴 한데 굉장히 미세한 공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를 기판이라는 곳에다가 올려놓거든요. 근데 점점점 이제 고도화가 되다 보니까 이 기판 위에 올려놓는 반도체가 계속해서 쌓이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 기판 자체가 이 무게를 견디는데 좀 힘이 들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바로 유리 기판이라고 합니다. 이 기판의 이
이 자체의 크기도 좀 줄어들게 할 수 있고요. 또 기존에 있던 기판이 휘는 문제를 유리 기판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에 반도체가 떠오르고 있잖아요. 유리 기판도 함께 갈 것 같습니다. 함께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오늘 장에서 또 다른 테마 함께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장에서 어떤 내용 보셨을까요? 네, 저는 오늘 삼부토건에 주목해 봤는데요. 어제 코스피 상한가를 기록한 삼부토건은 1,27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재건 기대감에 상승 기류를 보인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삼부토건 외에도 범양건영이나 금호건설 우선주 등의 건설사들이 10에서 20%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협상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건설업에 강한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다만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을 포기해야 하며 현재 점용 중인 우크라이나 영토를 대거 양보하는 것은 배제한다는 조건을 달았다고 합니다. 또한 두 정상 간의 협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일정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는 발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실 삼부토건은 최근 자본 잠식 장기화로 상장 폐지 위기까지 놓인 상태였는데요. 여기서 자본 잠식이란 회사의 적자가 이어지며 보유한 자본금을 까먹기 시작하는 걸 의미합니다. 자본 잠식 비율 50% 이상은 관리 종목 지정 사유가 되며 100% 잠식은 상장 폐지 사유가 되는데요. 삼부토건은 영업 손실이 지속되면서 올해 3분기 기준 자본 잠식 비율이 80%까지 치솟았습니다. 삼부토건이 상장 폐지 기로에 서면서 주주들의 우려도 커진 상황이겠죠. 삼부토건은 소액주주가 전체 지분의 92%를 소유하고 있는데요. 이를 가치로 환원하면 1,400억 가량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삼부토건이 상장 폐지뿐 아니라 기업 존속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의 실제 적극적인 참여로 이어질지 불투명하다는 의견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국내 건설업 면허 1호를 부여한 삼부토건이지만 오랜 부실 경영과 경영권 다툼 등의 사유로 경영난이 발생해 2015년 9월부터 법정 관리에 들어갔고 이후 재무 상태는 더욱 악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삼부토건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연일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오늘은 또 VI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오후 2시 반쯤에 발동이 되면서 오늘 또 13%대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마감하는 모습 보여줬거든요. 좀 투자를 하실 때 유의해야 할 종목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종목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오늘 또 다른 테마 양자암호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간밤의 미증시에도 양자암호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아이온큐 같은 경우에는 13%대 강세를 보였고요. 아르킥 퀀텀 같은 경우에는 무려 45%나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최근에 양자 컴퓨팅 기술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양자암호에 대한 관심도 더불어서 기대가 올라가고 있는데요. 특히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대통령이 된 이후에 들어서는 정부에서는 좀 신기술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좀 도입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서 특히 양자암호 쪽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양자암호의 대표적인 기업이죠. 아이온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엔비디아와 구글과 함께 협력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엔비디아와 협력을 하면서 다양한 기술들을 좀 내놓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산업 최초로 이 엔드-투-엔드 애플리케이션 워크플로우를 시연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 자사의 양자 컴퓨팅 하드웨어와 함께 또 엔비디아의 플랫폼 쿠다큐를 같이 결합을 한 그러한 기술이라고 합니다. 또 118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큐비텍을 인수하면서 좀 새로운 시도를 다양하게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아직까지는 좀 기술을 개발을 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고 또 이 기술 투자를 위해서 현금 확보가 꽤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아직은 남아있지만 이것들이 해결이 된다면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좀 최근 들어서 새로운 투자처를 갖고
찾고 있는 이 투자자들의 새로운 기회처가 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주가는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일 것이다 라는 리포트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장에서도 좀 소폭이지만 강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6%대 강세를 보였고 KCS는 소폭이지만 3%대 강세 보였고요. ICTK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는 강세를 보였는데 후반에 힘이 쭉 빠지면서 오늘 0.36% 강보 합선에서 마감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양자암호에 대해서도 아직은 좀 폭발적으로 늘진 않았지만 좀 기대가 많이 모이는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시청자분들께서도 함께 공부해보시면서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장에서 또 다른 테마 같이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장에서 또 주목한 테마가 있죠. 네, 오늘 나온 따끈따끈한 이슈죠. 바로 두산그룹의 사업 재편 소식과 함께 로봇주의 미래에 대해서 조금 파헤쳐 볼까 합니다. 최근 두산그룹은 부산 밥캠을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분리해 두산 로보틱스에 편입하는 구조 재편을 확정했는데요. 22일 금융감독원 공식 시스템에 따르면 두산 로보틱스는 지난달 12일 제출한 6차 정정신고서에 대한 효력이 발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네. 이로써 지난 7월 처음으로 지배구조 재편, 개편 계획을 발표한 이후에 약 4개월 만에 두산그룹의 분할 합병안이 확정된 건데요. 앞서 두산그룹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진 두산밖의 지분 46.06%를 신설 법인으로 떼어내고 이 법인을 두산 로보틱스에 편입하는 사업구조 개편을 실시했습니다. 네. 편입 이후 포괄적으로 주식 교환 방식으로 부산 밖과 두산 로보틱스를 합병하는 것이 기존 계획이었는데요. 하지만 주주들 반발과 금융당국 압박에 지난 8월 포괄적 주식 교환 방식을 철회했습니다. 지난 10월에는 두산 로보틱스와 부산 바켓을 보유한 두산 에너빌리티 신설법인의 합병 비율을 1대 0.043%, 이제 변경을 했는데요. 이때 이제 기존 합병 비율 1대 0.031에 여기에서 이제 상향 조정이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두산 에너빌리티 주식 100주를 보유한 주주는 분할 합병 뒤에 두산 에너빌리티 주식 88.5주와 함께 두산 로보틱스 주식 4.33주를 받게 됩니다. 두산그룹은 이 과정에서 분할 합병 증권서를 총 6차례나 정정했는데요. 지난 7월 개편안 발표 이후에 사고라는 시간이 소요된 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해 봐야 할 것 같고요. 최종 개편안이 금융당국의 문턱을 넘으면서 두산그룹의 남은 과제는 과연 뭘까요? 바로 다음 달로 예정된 주주총회를 통과하는 일입니다. 네, 회사의 분할 합병 사안은 주주총회 특별 결의로 전체 주주의 3분의 1 이상 또는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주총을 통과하더라도 주주들의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규모가 회사 측이 제시한 규모를 크게 넘으면 전략을 수정해야 하는데요. 두산 측은 내달 12일 분할 합병 승인을 위한 주총을 열게 됩니다. 이후 내년 1월 2일까지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기간을 걸치고 1월 31일 합병 기간을 맞습니다. 아직 넘어야 할 산들이 정말 많죠. 로봇 산업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핫한 분야입니다. 업계에서는 고령화 사회, 제조업 자동화, 스마트 팩토리 도입 같은 트렌드 덕분에 로봇 수요는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이번 두산그룹의 재편이 국내 로봇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더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도 로봇주에 관해서도 계속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오늘 장에서 두산그룹의 사업 재편과 개편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는데요. 자, 저희는 또 다른 이야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엔터주가 조금 강세여가지고요. 함께 찾아봤는데요. 오늘 오후 2시에 이 로제와 이 빅뱅의 지드래곤이 또 신곡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혹시 두 분은 노래 좀 들어보셨을까요? 저는 신곡은 못 들어보고 이제 로제 아파트까지만 들어봤기 때문에 집 가서 이따가 한번 유튜브로 봐야겠습니다. 네. 한번 새로운 채널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혹시 보셨을까요?
아니요. 저도 신곡 소식은 들었는데 아직 들어보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오늘 오후 2시에 나왔다고 해서 한번 들어봤는데요. 그 로제의 곡은 좀 연말 분위기와 어울리는 좀 잔잔한 느낌의 노래더라고요. 그리고 지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좀 신나는 노래였는데요. 새로운 또 신곡이 발매가 되면서 엔터주에 또 이목이 쏠렸습니다. 게다가 그 많은 그 아이돌 팬분들이 지켜보는 무대죠. 마마 어워즈가 이번에는 일본 도쿄 돔 오사카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무대에는요, 이 지드래곤을 비롯해서 뭐 에스파, 아이브, 세븐틴 인기 아티스트들이 모두 출연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특히 이 빅뱅의 완전체 무대가 성사될 수도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게다가 아까 예린 아나운서가 아파트 이야기하셨는데 이번에 또 로제와 이 브루노 마스도 참석해서 이 최초로 함께 아파트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엔터주 좀 기대감이 쏠리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그리고 최근에 엔터주가 좀 바닥에 계속 머물고 있지만 바닥을 찍고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다 라는 리포트가 연일 쏟아지고 있는데요. 내년에 엔터 사업 역시도 성장 기대감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대신증권 같은 경우에는요. 내년에 성장 기대감 서서히 유입이 되면서 주가도 회복할 것이다 라는 리포트를 내놨고요. 또 내년에는 BTS도 컴백을 하고 블랙핑크도 완전체로 컴백을 합니다. 이에 더해서 연차 IP 수익화 시점에 따라서 음반 판매량도 성장이 예상된다면서 내년의 실적을 더욱더 기대하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YG 플러스가 13%대 강세를 보였고요. YG 엔터테인먼트도 3%대, SM은 2%대 상승하면서 앞으로 신곡이 또 추가로 발매가 되거나 관련된 콘서트 소식이 있을 때마다 조금씩 들썩이는 그러한 테마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테마 저희 한번 짧게 알아볼까요? 네. 오늘 장은 로봇이 강세라고 앞전에 예린 아나운서가 말해 주셨는데요. 제가 추가적으로 해외 시장 소식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는 두산그룹이 강세였는데요. 두산그룹 사업 재편 방안이 금융당국 승인을 받으며 관련주가 일제히 강세 보였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정부 효율성위원회 수장으로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를 발탁했는데요. 머스크의 규제 완화 및 트럼프 당선인의 산업 지능 지원 전망 속에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앞서 머스크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내년에 테슬라 내부용으로 소량 생산하고 바라건대 2026년에는 다른 회사들을 위해 대량 생산할 것이라며 2040년에는 휴머노이드가 100억 개가 넘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한편 뉴럴링크는 지난 20일 캐나다 규제 당국으로부터 자사 기기에 대한 임상시험을 승인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뉴럴링크는 지금까지 미국 이외 지역에서 임상시험을 한 적이 없다고 전해졌습니다. 네, 두산그룹도 오늘장 강세였고요. LG그룹도 이 밸류업 공개를 하면서 좀 강세를 보였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장 그래도 좀 선방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전반적인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더불어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금요일도 점차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고 한 주도 정말 고생 많으셨는데요. 오늘장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을지 우리 한 줄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늦게 보신 시청자분들도 계시니까요. 한 줄로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네, 제가 느끼기에 오늘 저희 국내 증시는 한마디로 혼조세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것도 안정을 찾지 못하고 굉장히 조금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국내장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만큼 빨리 안정을 찾고 이제 흐름을 찾기를 바라는 중입니다.
네, 그렇군요. 바라는 중입니다. 네, 주말 지나고 다음 주 월요일장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어떻게 한 줄로 표현하면 좋을까요? 저는 한 줄로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딱 5글자죠. 외국인 땡큐. 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요. 10거래일 만에 이제 외국인이 매수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장이 조금 상승을 마감하면서 좀 빨간불을 켜진 모습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분들 계속 들어와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제 외국인 땡큐라고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네, 어떻게 이렇게 생각이 겹칠 수 있죠? 저도 외국인이 오랜만에 좀 시장에 돌아와줘서 코스피가 상승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네. 새롭게 또 생각을 했습니다. 또 오랜만에 상승을 해주면서 2,500선 겨우 턱걸이 했잖아요. 턱걸이 했다 2,500. 오늘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주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는 날씨가 굉장히 추워진다고 합니다. 이번 주말 좀 야외에서 활동하실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으니까요. 더욱더 주말 만끽하시고 행복한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방송으로 더욱더 풍성한 소식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